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도심 속 멋진 트레킹 코스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최근에 시설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같이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장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지하철역에서 정말 가까워서 더 좋았는데요. 이곳은 7호선 까치울역 일본 출구입니다. 까치울이란 이름은 예전부터 이 동네에 까치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일본 출구로 나와서 바로 조금만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길가에 큰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식사 장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네요. 지하철역에서 3분 정도만 걸어가면 곧 울창한 숲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부천 자연생태공원인데요. 이름은 공원이지만 시설이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입구에 큰 주차장도 있어서 자가 촬영으로 오시기에도 편하실 겁니다. 주차료는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입장권은 식물원 매표소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에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동절기에는 저녁 5시까지 개방됩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인데요. 만약 실내 식물원과 생태박물관, 입체영화까지 같이 보신다면 5,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신분증만으로도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나 자전거, 텐트 등은 반입 금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단한 피크닉이 가능해서 도시락은 반입 가능합니다. 저는 9시 반 오픈 때 바로 입장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가면 곧 도로변 자동차 소음은 사라지고 환상적인 정원이 펼쳐집니다. 입구에 워터가든이 나오는데요. 잘 가꿔진 수변 정원이 방문객을 맞이해주네요. 이 아름다운 꽃나무의 이름이 뭔진 모르지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마치 결혼식 부케 같죠? 참고로 이곳은 피크닉이 가능한데요. 취사나 음주는 금지되지만 도시락과 간식은 허용되기 때문에 소풍을 나오신 가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튤립이 만개했을 텐데 사계절 제철꽃이 있어서 언제 봐도 멋집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멋진 주상절리가 있네요. 이곳은 무릉도원 수목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심 속 무릉도원이네요. 인공폭포도 있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주상절리 근처에도 피크닉 존이 있어서 멋진 경치를 보며 쉬기에 좋았습니다. 이 삼각형 건물은 토리 상점이라고 하는데요. 커피와 음료, 기념품 등을 판매 중입니다. 상점 바로 옆으로 얼마 전에 개통한 멋진 숲길이 있는데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무장의 숲길입니다. 예전에 이곳을 몇 번 왔었지만 새로 생긴 숲길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담한 대나무 숲 입구를 지나면 멋진 나무 데크길이 나타납니다. 까치울이라는 이름답게 숲에 까치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쉼터가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 쉬었다 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데크길은 계단이 한 개도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고요. 수목원답게 수목의 종류도 다양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서 마치 강원도에 있는 산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중간중간 데크길에서 벗어나는 샛길이 있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숨겨진 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숲속 명상 쉼터네요.
데크길은 곳곳에 테마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도 많아서 좋네요. 이곳은 편백 치유숲인데요.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품종입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린 나무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멋져지겠죠? 데크길 곳곳에 수목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샛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든 수목원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목원을 구경하다 데크길로 올라오기도 쉽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숲은 점점 깊어지는데요. 이름 모를 식물들이 정말 울창합니다. 이 아담한 곳은 숲속 책방이라고 하는데요. 구석에 작은 책장이 있네요. 책방 아래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가 있는데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예쁜 나무 구조물과 놀이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는 재밌었는데요. 아침 10시쯤 되면 인공폭포가 가동이 됩니다. 이제 왼쪽으로 더욱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온통 초록이 가득해서 눈까지 편해지네요. 이건 곤충 호텔인데요. 이름이 재밌죠? 바로 옆에는 숲 울림터가 있습니다. 전체 코스 중에 새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예쁜 쉼터죠? 저도 이곳에서 한참을 쉬었다 갔습니다. 만약 데크길을 걷는 게 싫으시다면 바로 옆으로 수목원 둘레길이 평행하게 이어집니다. 자연쉼터라는 이동표가 있어서 잠시 들러봤습니다. 짧은 오솔길을 지나가자 비밀스러운 숲속 쉼터가 있네요. 이 쉼터는 저만 알고 싶은데요. 이곳은 전망대입니다. 무릉도원 수목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울창한 숲이 인상적입니다.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데크길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네요. 약 1시간 정도 걷자 숲길 출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생태박물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개구리 연못인데요. 밤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는 도시락 쉼터도 있습니다. 이곳에 자연 생태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내부에선 입체 영화도 상영 중입니다. 내부엔 다양한 어류와 곤충, 식물 표본이 전시 중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표하실 때 통합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 전통가옥 체험관이 있는데요. 귀여운 제비집이 있네요. 이 주변에 있는 피크닉 존에는 다양한 쉼터가 많았는데요. 이곳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편하게 앉아서 간식 먹기 딱 좋겠네요. 주상절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목원 가운데는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우선 암석원이 있는데요. 다양한 바위와 식물이 조화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꽤 넓어서 볼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곳은 나무 화석 정원인데요. 이름 그대로 화석이 된 나무들, 즉 규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외에도 구역별로 테마가 달라서 천천히 구경하기 좋은 수목원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은밀한 정자도 있네요. 이제 입구에 있던 수목원으로 가볼까요? 수목원은 매표소 입구에 있어서 이곳을 먼저 봐도 됩니다. 실내 수목원 내부는 크진 않지만 없는 건 없습니다. 이 바위가 포토스팟이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열대 식물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귀할 때는 반대쪽 인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쪽에도 큰 식당들이 많이 있었네요. 까치울역 3번 출구에는 카페 거리가 있는데요. 마을 전체가 카페 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카페가 있더라고요. 식사 후 이곳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보실까요? 오늘의 두 번째 장소는 용산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TX 청춘열차를 탈 겁니다. 청춘열차를 탈 때 저는 늘 2층 좌석을 예매하는데요. 경치도 좋지만 빈 좌석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북한강은 언제 봐도 좋네요. 약 1시간을 달려 가평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가평역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역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충분히 걸어갈 만합니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 걸어가시면 조종천이 나오는데요. 하천을 따라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봄에 걷기 참 좋은 길이네요. 조종천을 따라 조금 걸어가시면 웅장한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이 다리는 작년 8월에 개통한 자라섬 출렁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없을 때는 한참을 돌아서 자라섬 캠핑장 입구로 돌아갔어야 하는데요. 이제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 다리의 길이는 약 165m입니다. 이 출렁다리의 특징은 가운데 큰 관람탑이 있습니다. 높은 출렁다리 위에 더 높은 관람탑이 있어서 더욱 아찔합니다. 관람탑 위에서 내려다보니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자라섬은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잘 보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바로 자라섬인데요. 저는 오늘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라섬 캠핑장은 예약이 어렵지만 언제 봐도 참 좋네요. 조종천을 따라 자라섬을 걷는 코스는 봄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화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테마로 만든 수목원인데요.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자라섬에 오시면 한 번쯤은 보실만 합니다. 실내 수목원은 열대 품종과 서양 품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네요. 도심 속 수목원보다 한적하게 구경하기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부턴 한국관입니다. 장승이 반겨주네요. 야외 수목원도 있는데요. 전통 양식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평 8경을 대부분 가봤네요. 개인적으로는 용추구곡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라섬만 보기에 아쉬운 분들을 위해 트레킹 코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라섬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경강교 다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서 북한 간 자전거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경광로를 지나면 바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경강교 다리 왼쪽에는 옛 경춘선 철교 다리가 보입니다. 지금은 레일바이크 코스로 이용 중이고요. 경강교를 지나면 지금부터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북한강변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강변을 따라 잘 가꿔진 강변 트레킹 코스가 펼쳐집니다. 아까 봤던 레일바이크 철교 아래로 지나갑니다. 이 코스는 여름, 겨울에는 걷기 힘들겠지만 봄, 가을에는 너무도 좋은 코스입니다. 불과 1, 2년 만에 강변에 새로운 캠핑장과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언제든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한적하게 강변을 즐기며 걷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저도 봄이 되면 꼭 한 번씩은 다시 찾고 있습니다. 강변 옆으로 큰 식당들도 있어서 점심을 먹고 가기도 편하네요. 예전에 자전거로 춘천을 갈 때 건넜던 다리인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참고로 올해 7월까지 자전거 도로를 보수 중인데요. 예전에 많이 노후화된 데크길이 이젠 더 좋아지겠네요. 길에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서 걷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제 외로운 큰 나무들이 보입니다. 드넓은 억새밭이 정리되고 산책로가 생겼네요. 이곳은 경춘선 백양역입니다. 자라섬에서 여기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백양역은 겨울 스키 시즌에만 ITX 청춘열차가 정차하고 평소에는 경춘선 전철만 정차합니다. 자라섬에 오신 분들 중 좀 더 길게 걷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다만 그늘이 없어서 더운 여름에는 힘드시고 봄, 가을에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